안녕하세요. 11월 7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HLB는 저점을 확인하는 고점 대비 낙폭과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파이자의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간만에 어제 정도의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어떠한 기사 하나가 올라온, 결국에 주가의 위치는 바닥에서 터닝하는, 그러면서 아직은 회사에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희귀의약품 지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주는 내일부터 하는 HLB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저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최고 권위 영국의학 저널 The BMJ가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부적격하다, 그리고 예방 효과도 과장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11월 5일자 23시, 11월 6일, 어제 정도가 만연을 접했을 것 같아요. 결국 화이자 백신이 부실한 임상시험을 거친 엉터리 백신이었을 가능성이 영국의 의학지를 통해서 제기가 됐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지인 The BMJ는 최근 화이자 임상실험을 진행했던 전직 1명, 현직 2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서 화이자 백신이 엄격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예방 효과는 과장되었으며 중증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백신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이자 백신이 임상실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이 있었으나 권위 있는 의학 전문 잡지에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우려를 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부실한 임상시험과 이를 부인한 FDA 그리고 각국 정부의 무책임한 권유로 인해서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인데, 화이자 백신이 부실한 임상시험을 거친 부적격 의약품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은 매우 충격적이죠.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역대급의 의료 사고인 셈이다. 그리고 FDA에 대한 이러한 신뢰 정도가 대단히 평가 절하가 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더 BMJ는 또 FDA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를 삼았다. 화이자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직원이 FDA에게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은 화이자 임상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FDA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보자들은 회사 화이자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본지에서 최근 기사화했던 FDA와 화이자 사이의 모종의 인력 커넥션이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 화이자는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COVID-19 research blows the whistle on data integrity issues in Pfizer vaccine trial. 화이자 백신 시험에 있어서 데이터의 올바른 어떤 문제에 대해 휘슬을 날리다, 이러한 제목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재 화이자 접종 후 여성들의 상당수가 하열, 생리 불순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도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매뉴얼에는 이러한 사항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 이는 화이자가 임상시험 당시 부작용 조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안 돼서도 보고되고 있는 것은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고, 국내 대한백신학회 관계자의 반응이 가관이랍니다. 화이자의 부실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대한백신학회 관계자는 일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의 예방 효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보인다라면서 그 근거를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그 즉시 처벌을 받고 접종을 중단을 해야 정상인데도 여러 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되어서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도저히 책임 있는 의학 전문가의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일부에서는 대한백신학회의 발언은 규정이 어긋나는 임상시험을 거친 불안전한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반인륜적인 발언이라는 그러한 평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도 역시 쉬쉬하던 주류 언론들의 움직임을 또 살펴보면 본지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모든 백신이 임상실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경고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 언론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거의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등에 대한 백신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컨텐츠는 절대 못 올리도록 누군가 검열하고 삭제하기도 했다. 백신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지양해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근거를 갖고 우려를 제기하는 컨텐츠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실체를 밝힌 컨텐츠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검열을 받은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전 국민의 70% 이상이 검증도 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화이자의 부실한 임상시험이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회지에 의해 폭로되었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들은 충격은 이루 말할 것도 없으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법적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HLB에 또는 베트남의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이것은 2021년 11월 6일 어제 17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7시경, 8시경에 올라온 기사인데 여기에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베트남어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의 백신은 부족하다. 왜 나노코박스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이 달렸고요. 세계의 백신 소스는 부족하지만 당, 국무, 국회의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협상해야 된다. 나노코박스 내부 백신은 가장 유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전히 피곤한 목 보건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보건부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그래서 피곤한 목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윤리위원회의 중기 임상시험 3상승인 나노코박스 백신 새로운 정상 상태는 완전히 정의되지는 않지만 이 상태로 이동하려면 백신이 필요하다. 전세계의 백신 출처는 부족하지만 당, 주 및 국회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협상해야지만 하면서 나노코박스는 왜 보건부의 긴급 허가를 기다리는 것이 피곤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재 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가 팀의 3단계 임상시험 중기보고서 21년 셉템버 18, 9월달을 통과한 지 거의 2달이 지났으며 이 내부 백신에 대한 공개 정보는 아직 없다. 전 세계 모든 응급허가 백신과 마찬가지로 나노코박스는 과학윤리적 그리고 적법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에 의해 면밀히 모니터링되는 모든 연구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론적으로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는 면역 생물 물리학,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백신의 능력 그리고 회복된 코비드-19을 가진 환자 그룹과 함께 백신 그룹의 항체 효능을 기반으로 추정된 공식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백신의 실제 보호 효과를 조건부 비상허가의 기초로 보고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하방 경직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을 살펴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강보합 형태. 나스닥은 31포인트 0.2% 상승했고 203포인트 0.56% 36,327을 다우존스는 기록했습니다. 고객예탁금 역시나 많은 상황이죠. 66조 8천억 원이요. 그리고 23조 6,123억 1,356억의 신용잔고가 조금 늘어난 모습.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185.2원 2.6원이 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국내 증시 상황 여러가지 긍정적인 11월 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요 저점 현재는 코스피는 13.95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3천선 금방 2969포인트에 해당을 하고요. 주가의 지수의 위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 저점들이 높여져가는 잠시 추세가 이탈되었지만 다시금 여기에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지수의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리고 코스닥은 천선을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이제 HLB 종목으로 들여다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공매도는 13만 7천주 상당하게 많이 공매도 물량이 나와 있죠. 평균가는 43,800원, 그리고 종가는 43,6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차잔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금요일 11월 5일자에 보면은 37만 9천주 대차가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19만 6천주, 상환은 이렇게 지속을 되다가 이제는 1440만 주 정도에서는 여전히 대차와 상환이 균일한, 따라서 대차 잔고는 여전히 1400만 주 때는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세하게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11월 5일자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37만 9천 주를 대여를 하고 내국인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100% 이렇게 빌려주고 대여를 하고 차입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은 현재 대차 잔고가 675만 주요. 3,800주를 차입을 했고, 그리고 상환은 14만 3천 주의 모습을 상환이 됐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대차 잔고 700만 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675만 7천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중의 모습을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은 금요일에 14만 6,256주, 최근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매수 위가 좀 더 많은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HLB는 그동안에 샀던 부분이 이제 차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그러면 주가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저점에 사서 고점의 일부 단기 물량으로 이렇게 처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월 정도는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나르코박스에 대한 오히려 성급한 긴급 승인보다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더 검증이 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모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로 인해서 낙폭 과대와 저점을 잘 지키면서 다시금 반발 매수세인 다시금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과 윗골이 달리겠지만
우상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 바로 단기 물량은 처분하는 걸로 그래서 장기와 단기 이러한 부분으로 혼용하는 이러한 매매법으로 조금 현금의 유동성도 좀 있으면서 여유롭게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10월 15일 이후에 많은 욕을 얻어먹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HLB에 있어서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같은 병행 매매로 이렇게 영상을 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15,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14,800원, 700원이 최근 저점이라고 한다면 15,000원 이하에서 역시 HLB 생명과학도 최소한 여기 61선, 21선 요 가격대 16,000원, 200원 정도가 이렇게 61선과 21선을 만나게 되겠네요. 과연 여기에서 16,200원까지 요 선까지 16,200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터치하고 밀리게 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거쳐갈지 앞으로의 11월 장세에서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이 될지는 최소한은 저점을 지키면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다시금 반발 매수의 견조가 조금 더 높다는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를 볼게요.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대차와 상환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적에 현재로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러한 움직임 파이자에 대한 이야기 성급했던 그러한 승인들 여러 가지가 HLB의 베트남 나노코박스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HLB는 현재 이 분봉을 모습을 보더라도 확연히 어느 정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큰 착주가 아니고 그리고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언급을 했었죠. 리보세라닙의 핵의약품 지정들 우리는 기사에서 회사에서 발표하는 기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2,000원을 잘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44,000원에서 안착이 될 것인지 우리가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은 15,000원 아래 즉 14,000 요 부분은 어느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고요. 15,000원대에서 이번 주도 잘 지켜지는지 그리고 요거 이런 부분 18,000원이라든지 17,000원대 이런 부분 16,000원 500원과 17,000원을 잘 돌파해 나갈 것인지 이곳까지 돌파해 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 시장을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현재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고 해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이고 또는 리보세라닙의 이러한 오랜 동안에 분명한 원천 폴첸의 발명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찹주가 아닌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반등도 나오는 것이 바로 주가입니다. 1차적으로는 잘 지지를 잘 받고 여기 이 선을 잘 돌파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으면 합니다. 모쪼록 HLB 생명과 그리고 HLB 제약 부분도 상당하게 이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된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뭐 이 정도에서는 15,000원, 14,000원대라고 한다면 HLB 제약에 충분히 진입할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HLB 제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전저점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14,000원대는 저라면 몇 개월 보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여기 이 HLB 제약은 장기 물량, 단기 물량 모두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요일 11월
11월 이제 두 번째 11월 7일 남은 시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